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노기섭 교수라고 합니다. 저 다 아시죠? 이 강의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아마도 제 강의를 한 번 이상은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유튜브에 딥러닝, 인공지능 중에서 딥러닝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기관의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음, 대학생 내지는 소프트웨어 전공 학생이 아니더라도 제 동영상이나 아니면 제 삽질한 지식을 같이 공유하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뚝 떨어져서 진행하는 강의는 아니고요. 제가 이전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오픈 AI에서 발표한 논문에 위스퍼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건 ASR 모델이죠.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말을 하면 아니면 음성 데이터 mp3나 웨이브 파일이 있으면 그거를 인식을 해서 글자로 바꿔주는 그런 인공지능인데요. 그거를 파인 튜닝 하고 있습니다. 파인 튜닝이라고 하면 뭐냐면 오픈 AI에서 다양한 언어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학습을 시켜놨겠죠. 그 학습을 시켜놓은 거를 뭐 특정 언어에 바로 쓸 수는 없어요. 일반적인 언어 음성에 대한 지식은 학습은 했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영어는 많이 하고 한국어를 조금 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한국어인데 나는 뭐 방언,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뭐 특히 부산 사투리 유명한 그 부산 사투리를 뭐 더 잘 인식하게 하게 하고 싶거나 뭐 기타 등등.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아프리카의 저기 아주 작은 동네 인구가 많지 않은 뭐 나라의 언어인데 그거를 뭐 학습식 ASR 모델을 음성 모델을 쓰고 싶은데 위스퍼에서는 뭐 그쪽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뭐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전혀 작동을 안 하겠죠. 작동을 하더라도 아주 성능이 안 좋을 겁니다. 글자로 썼는데 아주 엉망진창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사전 학습이 다 끝난 오픈 AI에서 학습이 끝난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서 조금 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맞게 튜닝하는 작업을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진행한 내용들은 깃허브에 그때그때 좀 정리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된 게 OT는 했고요. 그래서 02번 강의부터 10번 강의까지가 저겁니다. 우리가 추가 학습,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휘스퍼라는 인공지능 모델에 제공하기 위한 어떤 전처리 작업, 프리 프로세싱 작업을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상당히 멀고도 험한 길이죠. 사실 데이터 전처리 작업, 뭐 리파이닝 아니면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부르는데 그 작업들이 간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이 작업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완전 상노가다 중에 상노가다, 개노가다라고 불리는 그런 작업들이죠. 우리도 뭐 어떤 다양하게 입력을 그 파인 튜닝 할 때 다양하게 입력을 주기 위해서 무려 1강부터 10강까지에 걸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유튜브하고 뭐 슬라이드 같은 것들 코드가 있으면 코드는 다 없었는데 지금 여기 올라가는 코드는 전처리까지 하는 코드가 올려놨어요. 보면은 위스퍼에 슬라이드 말고 프리 프로세스.py 저희가 같이 코딩했던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utils.py 이 두 개 파일도 현재는 올려놨으니까요. 현재까지 강의 따라오다가 좀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안 되면 여기 위스퍼 모델에 데이터를 구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디오하고 인포라는 게 있는데 요 파일에 제가 이게 오디오 파일은 한 60기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깃허브에 올라가지지가 않아요. 워낙 커서 2기가 이상은 아마 못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실습했던 폴더 구조를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인포도 리드미로 제가 올려놨거든요. 이런 파일들이 있어야 돼요. 전 처리가 끝난 다음에. 여기 학습에 필요한 파일들인데 이 파일들이 다 여러분들이 구축을 했다는 가정하에 오늘 할 거는 뭐냐면 플랜 오브 어택, 실제로 파인 튜닝에 들어갈 겁니다.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하는데 그냥 바로 하면 제가 꼰대 교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 좀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쭉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름하여 오픈 AI 휘스퍼 모델에 대한 파인 튜닝을 하는데 마스터 플랜입니다. 플랜 오브 어택. 어떻게 이거를 태클을 할 건지, 공격을 해서 파인 튜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 플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브리핑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제 강의 플로우를 좀 쉽게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파인 튜닝 뭐 별거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 막상 하려면 처음 해보는 사람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면 저는 이제 요 폴더에 지금 파인 튜닝을 하고 있잖아요. 위스퍼라는 걸 시리즈가 끝나면 다른 모델들도 다 파인 튜닝 하는 거 찍어서 순차적으로 올릴 겁니다. 언제까지? 내 체력이 닿는 한까지, 꼰대 교수님 쓰러지기 전까지 계속 하려고 해요.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빅모델 시대, 그리고 허깅 페이스라고 불리는 딥러닝의 민주화를 달성하는 그런 포털 사이트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방법, 약간의 노력으로 소타 성능을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쉽게 달성. 그러니까 소타라고 하면 state of the art, 이 약자거든요.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인데, 그러니까 최신 기술 중에서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술 중에서 제일 좋은 기술, 제일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거를 소타 기술, 소타 이렇게 부르는데, ASR 분야에 소타가 휘스퍼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ASR 딥러닝 분야에서 소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초반에는 별로였는데 얘네가 계속 오픈 AI에서 계속 학습 데이터 양도 늘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튜닝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어떤 걸 써도 상관없는데 오픈 AI 그럴 듯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파인 튜닝만 잘하면 여러분들도 전 세계 최고 성능을 내는 음성 인식 딥러닝 기술을 쉽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하는 거를 하는데 막 하면 안 되니까 마스터 플랜을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제 1강 전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요거죠. ASR 모델 그 중에서 많이 있는데요.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이죠.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 시퀀셜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 모델을 이용해서 파인 튜닝을 하고 파인 튜닝된 AI 모델을 만들어서 로컬에서 테스트 해보는 거가 첫 번째 목표였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로컬로 라이브 스트리밍, 내 컴퓨터에서 말을 막 하면은 말하는 족족이 글자로 바꿔주는 거 한번 구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서버 클라이언트 기반으로 ASR 서비스 하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랬죠. 이거는 크게 파일 서비스 without progress bar. 근데 제가 이전 강의에 서버 모니터링이라는 주제로 서버에서 막 작업을 하면 얼마나 진행되는지 프로그레스 바 이렇게 쭉 이렇게 진척률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거 있죠. 그거를 강의를 했는데 그걸 재활용해서 음성 파일,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mp3 파일을 업로드하면 쭉 글자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할 건데, 첫 번째는 프로그레스 바가 없이 위드아웃을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프로그레스 바를 이용해서 위드 파일 서비스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얼타임 스트리밍. 내가 마이크에다 대고 쭉쭉쭉 얘기하면 서버에서 처리해서
그 결과를 바로바로 브라우저에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요거를 미니 프로젝트 1, 요거를 미니 프로젝트 2, 요거를 프로젝트 3, 얘는 4, 얘는 5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첫 번째 OT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작업은 뭐냐면 현재 프로젝트 1을 하고 있죠. 프로젝트 1이 요 앞에서 요거였는데 요거 중에서도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온 거예요. 요거 중에서도 실제로 한 일은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 전부 다입니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저도 좀 상당히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를 해서 음성 파일을 전처리해서 뭐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고 오디오 폴더 밑에 쭉 처리한 내용을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폴더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K스폰 스피치 01 폴더에 들어가면 또 폴더들이 겁나 많아요. 127개씩 들어 있습니다. 각각의 폴더에는 수백 개의 .pcm 파일이 들어있는데요. 얘를 전처리하면서 .wave 편안할 때 mp3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은 저는 좀 더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웨이브 포맷 형태로 전부 다 바꿔놨습니다. 여기도 수없이 많은 파일이 많죠. 요거를 처리를 하는 작업을 했고 텍스트 파일, 그러니까 트랜스크립트죠. 예를 들어서 뭐뭐.wave 파일이 있으면 요게 트랜스크립트로 있어야 되겠죠. 뭐 나는 학교에 간다 라는 음성 파일이 있으면 나는 학교에 뭐 간다 라는 내용이 뭐뭐.txt 파일로 들어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입력을 주고 얘를 맞춰 이렇게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 텍스트 파일이 뭐 인코딩 UTF-8로 인코딩이 안 돼 있는 문제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너무 커서 좀 분할해야 되는 작업, 트레인하고 테스트 셋으로 나누는 작업, 그 다음에 불필요한 모든 파일들을 삭제하는 뭐 작업들을 사람이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저희는 어떻게 했죠, 지금까지? 이 파이썬을 이제 스크립트를 만든 거죠. 코딩을 해서 좀 자동화하고 자동화된 모든 결과들을 터미널 입력으로 까만 창 있죠. 까만 창에서 터미널 입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arg parser 이런 패키지를 이용해서 등록해주는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거는 음성 파일 전처리하고 텍스트 파일 전처리까지 했습니다. 저는 요거를 생략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를 기대했냐면 이 다양한 전처리 작업 요게 모든 데이터셋에 다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성이냐 영상이냐 순수 텍스트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전처리 과정을 일괄적으로 한 번씩 실제로 라인 바이 라인으로 경험해 보면 어떤 데이터셋 구조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학습시킬 수 있게 가공하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만 보고 1강부터 10강까지 찍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봤으면 좋겠고 사실 이번 강의 파인 튜닝 하는 내용들도 이 데이터가 다 가공이 돼 있다는 가정 하에만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진행된 강의들을 다 시청하고 오셔야 제 연속되는 그 미니 프로젝트를 미니 시리즈를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 실습하실 수도 있습니다. 파인 튜닝 전략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제 빅픽처는 뭐냐 이런 거예요. 이 전처리 끝난 오디오 파일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해요. 프리 트레인드 된 사전 학습된 거죠. 사전 학습이 완료된 모델은 허깅 페이스라는 데에 허깅 페이스라는 포털 사이트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뭐 모델 예를 들어서 휘스퍼의 스몰 모델도 있고요. 휘스퍼의 뭐 미디엄 모델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PDF 보고 클릭하면은 뭐 찾아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여기 스몰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복사하기 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지가 알아서 다운로드를 다 받습니다. 모델이 지금 포털 사이트에 여기 어딘가에 올라가 있는 건데 뭐 따로 지정할 필요 없어요.
나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지가 알아서 다운로드 다 받으면 쭉 받고, 있으면 안 받고 없으면 받고. 뭐 스몰 모델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디엄 모델도 있고, 미디엄 여기는 미디엄으로 바꿨죠. 그래서 오픈 AI에서 이것저것 실험을 다 하고, 뭐 타이니도 있고 아주 작은 거 베이스, 스몰, 미디엄, 라지 버전 2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잉글리시 올리냐, 뭐 여러 가지 언어를 지원하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파라미터 수를 보면은 사이즈가 나오죠. 그 딥러닝 그 웨이트들 있죠.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하는 선이 있는데 그 선에 가중치 값이 쓰여지게 되죠. 그 가중치의 개수가 39 밀리언, 밀리언이 100만인가요? 3,900만 개, 7,400만 개. 얘는 뭐 엄청 커지죠. 그래서 제 컴퓨터에서 되는 거는 미디엄까지 되더라고요. 라지나 라지 버전 2 같은 거는 파인 튜닝을 하려고 제가 시도는 해봤는데, 해보니까 이게 GPU가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파라미터 사이즈가 너무 높아서 제 GPU에 장착되어 있는 GPU 메모리가 GPU 메모리에 로딩이 안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실습하는 것들은 타이니부터 미디움까지 가능하더라. 근데 여러분들 GPU를 뭐 좋은 거 쓰면은 나머지 다 가능하죠. 회사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전부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얘를 파인 튜닝 하는 거죠. 첫 번째 파인 튜닝 하는데, 첫 번째 파인 튜닝 할 때 쓸 데이터는, 음성 데이터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쓸 겁니다. 그러면 여기 사람의 뇌가 이렇게 있으면 이 뇌에다가 요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뇌를 약간 요 데이터에 맞게 바꿔주는 거죠. 바꾸면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이 얘가 뭐 예를 들어 스몰 버전을 썼으면 스몰 버전이 업데이트 되겠죠. 요 음성을 학습한 걸로. 그리고 이거를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로 보고 다시 얘를 이용해서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여기에 수많은 음성 데이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을 한 번 더 하고, 그러면 얘가 또 프리트레인드 모델로 바뀌죠. 약간 또 변형이 돼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또 프리트레인, 사전학습 모델로 삼아서 세 번째 데이터, 음성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그러면 업데이트된 모델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또 하는 거죠. 이 데이터가 남아있어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고, 다섯 번째는 요 다섯 번째 폴더 밑에, 요 폴더는 각각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폴더 밑에 폴더가 127개에서 129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폴더에는 음성 파일들이 수백 개 들어 있어요. 최종적으로 하면 업데이트된 프리트레인드 사전 학습된 모델이 다섯 번째로 떨어지겠죠. 계속 연속으로 하면. 그러면 요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사실은 한꺼번에 학습해도 되는데 이게 제 컴퓨터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컴퓨터가 허접해가지고, 저는 뭐 3090 Ti라는 GPU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얘를 GPU에 이거를 한 대로 하나로 묶어서 학습 데이터셋을 로딩을 하려고 하니까 용량도 너무 커지고 아예 그 GPU 메모리 자체가 감당을 잘 못해가지고, 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학습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게 돈 없는 자의 서러움이죠. 민주화가 됐어도 이런 것도 힘들어. 근데 데이터가 뭐 적으면 그냥 한 번에 딱 끝날 수도 있고요. 저희가 한국어 음성 대화 데이터셋을 쓰는데, 제가 보기엔 오픈 AI에서 요 데이터는 AI 허브라는 한국의 빅데이터 이제 포털 사이트죠. 여기서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게 공개돼 있으니까 오픈 AI에서도 이미 학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모르겠어. 그래도 의미를 두는 거는 나에 맞는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이 데이터로 추가 학습, 즉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파인 튜닝 전략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면 파이널 모델이 있겠죠. 이 파이널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서비스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웹 기반으로도 해보고 로컬로도 해보고 뭐 그냥 그 서비스 하기 전에 뭐잘 인식하는지 그냥 파일로 음성 파일 넣어서 웨이브 파일이나 mp3 파일 넣어서 뭐 잘 되는지 한번 확인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진행할 겁니다. 그 모든 작업은 뭐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첫째, 전처리 과정이 완전히 끝나 있고, 두 번째, 제가 지금 이번 강의에서 설명하는 파인 튜닝 전략에 따라서 튜닝이 끝난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파이널 모델을 들고 있어야 되겠죠. 얘는 파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메인 레퍼런스는 이런 걸 쓰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깅 페이스에 블로그가 있거든요. 블로그에 Fine Tune Whisper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전 강의에도 몇 번 나왔는데, 야, 파인 튜닝 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하고 쭉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얘를 가장 집중해서 참고할 문서, 메인 레퍼런스로, 메인 중에서도 퍼스트 레퍼런스로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허깅 페이스 오피셜 레커멘데이션이겠죠. 허깅 페이스에 블로그가 있고 그 블로그에서 이제 글이 올라와 있다는 거는 잘 된다는 얘기겠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대로 따라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왜 하고 있어요? 그거랑 딱 맞지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파인 튜닝 해야 되는 절차들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막히는 게 그거죠. 그 사이트 보고 그대로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 힌디로 돼 있거든요. 인도어? 간디라는 분이 인도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 음성 데이터 뽑아가지고 허깅페이 그것도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파일 처리를 한 게 아니라 허깅페이스에 올라와 있는 거를, 허깅페이스라는 포털 사이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있는 거를 명령어 한 줄이면 자동으로 허깅페이스라는 뭐 모듈을 PIP로 인스톨하면 지가 알아서 가져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할 거는 그렇게 가져오지 않겠죠. 허깅페이스에 있는 거로 안 할 거 아니야. 경상도 사투리를 잘 인식하게 하고 싶어. 그럼 경상도 사투리 음성 파일들을 mp3 파일들 잔뜩 모아서 할 거죠. 그게 허깅페이스에 있어요? 데이터 포탈에? 없잖아요. 거기부터 턱 막히는 거죠. 야,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데이터는 있어? 근데 야, 그거 야, 뭐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집중해서 참고할 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이거를 메인 레퍼런스, 메인 중에서 퍼스트 레퍼런스로 해서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구글 검색하다 찾은 건데, 뭐 이런 게 있어요. NLP, OpenAI, Whisper, Fine Tuning for Korean ASR with Hugging Face Transform. 뭐 되게 길죠.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잘 튀겨진 베이컨이라는 분이 프라이드 베이컨 아이디가 정말 특이하시죠. 그러면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는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별도의 강의가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썼던 게 있어요. 포스트 구름에서 구름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KDT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AI 자연어 처리 전문가 양성 과정의 프로젝트에서 참여하셨던 것 같아요. 위스퍼의 한국어 음성 통화를 여기서는 이분은 전화 통화하는 거로 파인 튜닝을 한 것 같아요. 위스퍼가 좋긴 좋은데 한국 사람들이 전화 통화하는 거는 학습량이 적었을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은데 추가로 한국어 음성 전화 통화하는 데이터를 넣어서 음성 통화에 좀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클릭해 보면 좀 전에 왔던 거 똑같죠? 네. 요 프로그램이 요거 우리가 타겟 메인 레퍼런스로 보고 있는 거를 참고로 해서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쭉쭉쭉 써 있고, 그래서 이분이 되게 고맙죠. 그 과정에서 한국어로 된 자료가 많지 않았나 봐요.
안 왔으니까 뭐 전문가 과정까지 했겠죠. 제가 볼 때는 전문가 과정? 중급 과정이면 될 것 같은데. 파인 튜닝은 중급 과정이에요. 제 생각에는. 고급 과정은 뭐냐면 휘스퍼와 같은 모델을 만드는 거. 그거는 고급 과정이에요. 석박사들이 하는 거고. 중급은 뭐 그냥 컴공이나 소프트웨어 전공한 사람들이 파인 튜닝 정도 하면은 뭐 한 중급 정도?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청주대 학생들은 그렇게 시켜요, 제가. 이분이 실습했던 전체 코드와 내용을 콜앱 파일에 확인할 수 있게 공유를 해주셨어요. 클릭해보면 나오겠죠. 노트북 파일로 있겠죠. 여기 보면은 뭐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나름대로. 이분도 뼈 아프게 느꼈던 거죠. 야, 하려고 했더니 참고할 만한 블로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쭉 하고 뭐 이렇게 명령어 치고 뭐 실행시키면 될 거고 뭐 기타 등등 쭉 있죠. 밑으로 정신 없겠지만 쭉 제가 드래그 해볼게요. 쭉 하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뭐 트랜스크립트하고 로우 파일은 어디 있고 얘는 경로가 되겠죠. 뭐 있고 널 데이터가 있는지 요거는 전처리 과정이 되겠죠. AI 허브는 널 데이터 이런 건 없어요. 정부에서 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공한 거기 때문에 트랜스포 데이터셋 만들고 프리 프로세싱 하고 여기는 허브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걸 하고요. 프리 트레이닝 하고 데이터 콜레이터 만들고 데이터 콜레이터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어떻게 만들라고 그대로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밸리에이션 매트릭 정의하고 평가 지표가 있어야 되겠죠. 로스가 얼마나 나는지를 알아야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리고 체크 포인트 중간중간에 저장해야 되니까 체크 포인트 어떻게 만들지 트레이닝 아규먼트 값들을 어떻게 전달할지 정의하고 실제 트레이너 정의한 다음에 트레인 학습하고 그 다음에 업로딩 허깅 페이스 여러분들이 학습을 끝나면 허깅 페이스라는 모듈을 설치를 하면 PIP로 설치를 하면 푸시를 할 수 있습니다. 허깅 페이스로 그러면 공유가 되겠죠. 공유되면 노출돼서 좀 안 좋긴 하지만 여러 회사라면 허깅 페이스로 푸시를 안 하겠죠. 겁나 인건비 들어가지고 우리 회사의 자체 모델 데이터 구축하고 전처리하고 자체 모듈 구축했는데 허깅 페이스에 오픈됐어. 전 세계 사람들이 푸시하는 것과 동시에 다 같이 써. 그러면 좀 배 아프죠. 우리는 허깅 페이스에 푸시는 안 할 겁니다. 자체적으로 갖고 해보는 걸로. 대신 동영상 보면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이 평가는 어떻게 하고 뭐 쭉 한 다음에 이제 이밸류에이션 최종적으로 이밸류에이션 진행하는 거 여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메인 레퍼런스 중에 메인 레퍼런스인데 요거는 제가 세컨 레퍼런스로 좀 참조를 했습니다. 구글링도 하고 뭐 스택 오버플로우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요 후라이드 베이컨 이분이 후라이드 베이컨이셨죠?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요 프라이드 베이컨님의 이미 그래도 좀 지식 공유를 해준 거를 좀 참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어려우시면 여러분들 이거를 보셔도 어느 정도 따라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임플리멘테이션 어프로치 어택 계획이죠. 공격 계획. 공격 계획의 어프로치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좀 전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냥 라인 바이 라인으로 써 있어요. 이렇게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하면 이렇게 할 때는 좋은데 실제로 허깅 페이스 튜토리얼도 그렇고 프라이드 베이컨님의 그 콜앱 그 노트북 파일을 봐도 그렇고 클래스 형태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그냥 이렇게 시퀀셜하게 처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줄에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번 줄 이렇게 하고 이번 줄 이렇게 해서 임포트하고 이렇게 쭉 쓰시고 맨 마지막에 뭐 이밸리에이션 하세요.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서비스하기 힘들겠죠. 왜냐하면 사용자가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로 해서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내면 서버가 리스폰스를 리퀘스트 보내면 리스폰스를 주겠죠. 그러면 이거 올 때마다 이 라인을 다 한 번씩 다 실행을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버에서는 처음부터 휘스퍼를 파인 튜닝해서 갖고 있는 모델들을 클래스 형태로 구현한 다음에 얘를 객체로 생성을 하고요. 서버가 처음 시작할 때 객체를 이니셜라이즈 해가지고 갖고 있는 거죠. 요청이 들어오면 메모리에 미리 올리는 거죠. 올려놓은 다음에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리스폰스 해줄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 시퀀셜하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하면 그때그때마다 이 모델을 메모리에 업로드 해야 되거든요. 이게 몇 초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간 딜레이가 엄청, 전체적으로 리퀘스트 보내서 리스폰스 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엄청 많은 딜레이가 생겨요. 그래서 객체로 생성해서 메인 메모리에 올려놓고 아니면 GPU에 다 로딩 해놓고 그때그때 서비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나중에 좀 실전적으로 쓰는 연습을 하려면 초반부터 클래스 형태로 구현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요 두 개, 메인 레퍼런스 두 개를 참조를 해서 그거를 클래스 형태로 구현을 할 겁니다. 항상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몇백만 개의 그 파라미터들을 요청이 오면은 CPU 뭐 아니면 메인 메모리나 GPU 메모리에 올려서 결과를 얻어내. 그래서 갖다 줘. 그리고 다시 내려. 또 올리고 또 다른 요청이 들어오면 또 올려 메모리에. 그런 다음에 하고 보내고 내려.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서버는 항상 대기되어 항상 1년 365일 24시간 계속 돌아가면서 언제 리퀘스트가 들어올지 몰라요. 유저들이. 언제 웹브라우저 열고 요청 보낼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즉답하기 위해서 이런 클래스 전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거 보면 좀 지저분하네요. 좀 지우면 워크스페이스 작업하는 디렉토리가 현재 우리 워크 디렉토리인데 저는 이 디렉토리 이름을 파인튠 튜토리얼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현재 제가 실습해온 거에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워크 디렉토리에 뭐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러면 여기 슬래시 붙은 거는 폴더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 오디오 인포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지금 유틸리티 하나 만들고 프리프로세서 .py라는 걸 하나 만들었죠. 현재까지 요 파일 여기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깃에.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제 끝났어요. 여기는 강의 02에서 10번 건까지 실습한 영역이고 기존 코드로 갖고 여러분도 갖고 있고 저도 갖고 있고 혹시 없다면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이 두 개는 다운로드 가능하겠죠.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은 제가 공유를 못 해드려요. 다 하면 한 70기가 되는데 이걸 언제 공유를 해요?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요 두 개나 요 동영상을 보신 다음에 실제로 이번 공격에서 할 거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모델 아카이브라는 모델을 저장해 줄 수 있는 아카이브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모델 파인 튠 하나 만들고 모델 아웃풋. 이 모델 아웃풋은 뭐냐면 휘스퍼를 파인 튜닝 하는 과정에서 체크 포인트를 뭐 3만 뭐 2,000번 돌아간 다음에 한번 저장하고 매 1,000번마다 한 번씩 저장하는 뭐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정한 것들을 저장을 어딘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델 아웃풋이라는 디렉토리 밑에다 만들게요. 자, 그리고 모델 파인 튠드는 여기서 아웃풋이 나오면 이 아웃풋은 계속 쌓일 겁니다. 저희가 파인 튜닝을 5번 할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쭉쭉쭉 쌓일 건데 여기 쌓이면 헷갈리니까 한 번 끝나면 여기다 옮겨 놓고
또 쌓이면 또 해당되는 끝나면 옮겨놓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근데 모델 아카이브는 뭐냐면 뭐 스몰 피스포 스몰로 파인 튜닝 할 수도 있고 뭐 타이니로 할 수도 있고 미디엄 이런 다양한 것들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끝낸 모델 학습이 끝나서 이제 나중에 상업용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모델들을 이 폴더에다가 담아두려고 그럽니다. 이거 하나 만들고 이거는 빈 폴더가 되겠죠. 얘는 학습이 진행되면 폴더가 찰 테고 하나의 모델에 대한 튜닝이 끝나면 뭐 여기다가 복사해 놓고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트레이너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 거고 여기에는 콜레이터.py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을 겁니다. 음성이 사람의 말은 예측이 안 되죠. 어떤 얘기냐면 똑같은 사람의 말하는 건 제가 말을 시작해서 10초 동안 말을 할지 1분 동안 말을 할지 모르죠. 근데 딥러닝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아니면 직립면체 형태의 데이터 구조로 탁탁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성 파일이 나는 최대 한 5분 정도 쓰겠어. 그러면 5분 넘어가는 거는 잘라버리고 아니면 뭐 30초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남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을 뭐 0이나 어떤 특별한 값으로 채워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0으로 채우는데요. 이런 작업들을 해주는 것들을 콜레이터라고 부르는데 그 콜레이터를 트레인할 때 좀 도움이 되는 파일들을 여기에 모아놓으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파인튠 클래스가 들어있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고요. 요거를 할 건데 실제 핵심은 얘가 되겠죠. 얘를 만드는 게 파인 튜닝의 핵심입니다. 콜레이터는 별거 없어요. 그 허깅페이스 블로그에 나와 있거든요. 그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여기다 넣을 겁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 작업은 요 내용이 됩니다. 노란색 영역을 파인 튠 영역에서 하려고 그래요. 구현해야 되는 코드죠. 자, 그런 거를 가기 전에 트레인하고 이밸리에이션하고 테스트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가면 좋아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에폭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쳐다본 거 이거를 한 에폭이라고 부르는데 에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레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트레인은 데이터셋을 집어넣어줘요. 데이터셋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잘라서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메모리가 다 못 읽으니까 GPU가 잘라서 집어넣는 걸 미니 배치라고 하는데 그 미니 배치를 가지고 피드 포워드를 합니다. 전진 학습을 하면 로스가 생기죠. 로스 계산을 하고요. 로스를 기반으로 해서 백 프로파게이션을 하죠. 파이토치에서는 백워드라는 함수를 씁니다. 백워드 한 다음에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하죠. 파이토치에서는 스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끝나면 미니 배치 하나가 컴플리트 된 거죠. 끝나면 새로운 미니 배치를 피드 해주고 공급해주고 이 공급된 걸 가지고 전진학습, 로스 계산, 백 프로파게이션, 업데이트 쭉 하는 거죠. 그럼 또 끝나고 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에폭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미니 배치로 나눴을 텐데 각각의 미니 배치가 돌면서 다 학습이 끝나면 트레인이 끝난 거예요. 트레인이 끝나면 밸리데이션을 합니다. 요 학습한 게 얼마나 잘 맞는지를 평가를 해보는데 얘는 피드 포워드하고 로스 계산하고 끝납니다. 백 프로파게이션 안 해요. 이거는 그냥 인퍼런스를 해보는 거죠.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베스트 모델이면 베스트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에폭이 끝날 때마다 밸리데이션을 하죠. 평가를 하면 그때그때 로스가 나올 텐데 로스가 제일 작은 게 제일 좋은 거죠. 오차가 작은 게 좋은 거니까 제일 작은 값을 뭐 나타냈다 그러면 제일 작은지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로스가 제일 작은 모델 그러니까 베스트 모델이죠. 베스트 모델이면 그 모델을 저장하는 거죠. 파일로 저장하면 에폭 하나가 이제 끝나는 거죠. 끝나면 뭐예요? 또 다른 에폭 시작하는 거죠. 또 다른 에폭 시작하면서 제일 좋은 거 있으면 저장하고 모든 에폭 중에서 제일 좋은 로스가 제일 낮은 거 저장했다가 그것만 쓰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파인 튜닝을 한 번 할 때 쓰는 프로세스는 이래요.
파인 튜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에폭이 스타트 되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트레인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전체 과정. 요거 전체 과정을 얘기합니다. 요거를 줄여서 그냥 하나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트레인이 끝나면 이밸류에이션 하죠. 쭉쭉 하고 에폭이 끝나면 또 다른 에폭을 하는데 이 에폭이 또 여러 번 도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트레이닝 과정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요 어택 전략을 잘 아셔야 되는데 파인 튜닝 첫 번째를 한다고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에폭을 3번 지정을 했다. 그러면 3개 에폭이 다 끝나면 거기에 베스트 모델이 저장돼 있겠죠. 여러분들 로컬 디스크 서버면 서버의 디스크에 저장이 자동으로 될 겁니다. 허깅페이스에서 자동으로 해줘요. 휘스퍼 모델에서. 그러면 그게 하나가 끝나는 건데 각각이 끝날 때마다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얼마나 잘 맞는지. 그 트레인하고 이밸리에이션 이거 쭉쭉쭉 돌아가서 이거 끝난 게 뭐냐면 수능 공부 끝한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 기출문제, 변형문제 뭐 다 해본 다음에 끝나면 실제 수능 당일 이렇게 되는 거죠. 테스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추론하는 걸 인퍼런스 하니까 inference.py라는 스크립트를 만든 다음에 테스트를 직접 해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이 트레이너에 evaluate이라는 그 내부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걸 호출해서 그냥 해볼 거예요. 그러면 파인 튜닝 한 번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파인 튜닝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파인 튜닝 끝난 결과를 가지고 저는 파이널 모델, 아우어 모델, 우리 회사 거로 가정을 해서 사용하려고 해요. 제 전략이 뭐 틀릴 수도 있는 거 아시죠? 저도 많이 틀리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딥러닝을 강의를 하지만 실제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이거는 단순히 뭐야? 제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왜? 유튜브니까. 유튜브는 틀려도 되잖아. 댓글에 틀렸어요 하면 또 고쳐놓으면 되고. 그래서 혹시 이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볼 때, 야, 저거 꼰대기에서, 뭣도 아닌 게, 이상한 거 올려놨어. 그렇게 돌 던지지 마세요. 예. 저는 제가 생각한 대로 한번 어택 전략을 세워본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뭐 구현할 필요 없죠. 테스트 과정에 구현할 필요 없는데 실제로는 로컬에서 쓰려면 얘도 나중에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죠. 나중에 만들 거예요. 이제. 지금 어택 전략에서는 테스트 과정에서는 얘만 쓰겠다. 그죠? 실제로 서비스 할 때는 얘 필요하죠. 얘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밑줄을 걸었는데 여기에 요 함수가 있어서 학습 과정에서는 얘를 쓰고요. 나중에 서비스 하려면 얘 필요한데 얘는 따로 만드는 동영상을 올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나한테 너무 돌 던지지 마.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만약에 for each 파인 튜닝에서 그러면 트레인 이밸류에이션의 테스트에 관련된 데이터셋을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해요. 트레인 셋은 어떤 걸 쓰냐면 트레인 K스폰 스피치에 01, 02 해서 0x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처리 과정에서 01이면 얘를 트레인하고 테스트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 train.csv를 각각의 파인 튜닝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로 쓸 거예요. 트레이닝 데이터로.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셋이 필요하죠. 평가 데이터. 요 트레인이 잘 평가되고 잘 됐는지 보는 거. 그거는 test.csv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얘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학습이 끝났어요. 한 번에 파인 튜닝이 끝나면 실제 시험 보러 가야 되죠. 이거는 뭐예요? 시험 공부 모의고사. 요건 시험 공부. 얘는 모의고사. 3모, 4모, 6모, 7모 뭐 이렇게 있죠. 모의고사 부죠. 이걸 쭉쭉쭉 돌면서 하고 모의고사로 다 끝나면 파인 튜닝이 끝났어. 끝나면 뭐를 해야 되죠? 수능 봐야 되죠. 실제 실전 수능 보는 게 그때 필요한 게 테스트 셋인데 테스트 셋은
이벨 언더바 clean.csv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전처리 과정에서. 요때 쓰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의 에폭의 파인 튜닝에서 첫 번째 파인 튜닝을 한다. 그럼 요 01 train.csv 쓰고 테스트는 01 테스트.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02 train 02 테스트. 세 번째는 쭉쭉쭉 나가겠죠. 5번 하고 테스트 셋은 얘를 쓰겠다는 겁니다. AI 허브에서 평가 데이터셋을 만들어 놨죠. 이벨 클린하고 이벨 아더가 있는데 우린 이벨 클린을 CSV로 만들고 이벨 아더 TRN도 CSV로 만들어 놨는데 저는 요거를 쓸 겁니다. 얘는 데이터를 별도로 분리해서 갖고 있다가 최종 수능 보는 수능 문제로 줄 거예요. 얘는 모든 파인 튜닝 과정에서 동일한 수능으로 시험 보게 할 겁니다. 또 얘를 써도 되는데 얘 두 개를 합칠까 하다가 귀찮아서 네. 요것만 해도 뭐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 둘 다 쓰면 근데 써도 되는데 GPU가 좋다 그럼 다 써도 돼요. 그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이런 거 하나 할 때 이거 얼마 걸리려나 나중에 한번 돌려봐요. 같이 코딩 끝나면 얼마나 걸릴지. 제 생각에는 한 24시간 내지 48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거를 한 5번 해야 되니까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바라보기만 해야 돼요. 학습하는 거를. 그래서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요거는 뺐습니다. 여러분들은 요거를 빼고 요거를 포함시켜도 되죠. 전처리 다 끝나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요. 또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요거라 그랬죠. 별표 쳐놓은 게 어떤 거였죠? 요거였죠. 파인튠. 파인튠이 핵심이에요. 요거를 어떻게 공격할 건지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플랜을 세워봤습니다. 제가 세운 플랜은 이래요. 요 어택 플랜, 마스터 어택 플랜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크게 두 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 fine-tune.py 안에는 크게 요런 덩어리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덩어리는 요런 덩어리를 하나 만들 거예요. 첫 번째 덩어리는 get config에서 아까 봤던 것들 있죠. 잘 안 뜨네요. 여기에서 보면 한 번 더 뒤로 가볼까요? 잠깐만요. 몇 번 더 클릭해 볼게요. 네, 요거 있죠, 요거. 나르는 잘 튀겨진 프라이드 베이컨님이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약간 아쉽죠. 이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때그때 여기다가 하드 코딩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거 코리안 뭐 지정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뭐 또 뭐 있습니다. 그 평가 지표, 이벨리에이션 매트릭, 그 다음에 다운받을 데이터셋 주소 입력. 우리는 다운로드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거랑 틀릴 겁니다. 여기는 그냥 받는 건데 우리는 AI 허브에서 받은 거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쭉 밑으로 가면서 대표적인 예제 볼까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CER로 할 수도 있고 평가 지표를 CER이라는 것도 있고 WER이라는 것도 ER을 에러 레이시에요.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 C는 뭐냐면 캐릭터 글자 단위로 얼마나 틀리는지. WER은 워드 에러 레이시입니다. 단어는 글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 단어 하나를 통으로 보는 겁니다. 단어를 완벽히 맞추면 뭐 에러가 낮은 거고 단어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틀린 거고 여기서는 한국어는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CER을 많이 써요. 영어는 WER을 많이 씁니다. 단어가 통으로 묶여 있고 우리나라 왜 그래요? 조사들이 붙어 있어서 그렇죠. 교차 걸어서. 그런 문제점도 이것도 써줘야 되고 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다 바꿔줘야 되죠. 내가 바꾸고 싶을 때. 그리고 여기 트레이닝 아규먼트 학습 그 아규먼트죠. 전달 인자를 줄 때 사용자가 뭐 바꾸고 싶으면 그때그때 다 찾아가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뭐 이런 거 입력하라고 하고 이거를 터미널에서 입력하고 싶은 거죠. 왜? 우리 전처리 과정에서 아그파스 쓰는 것들을 수도 없이 연습을 같이 했으니까. 어차피 공부했으니까 여기다 반영을 해서 여기다가 제가 구현을 하려고 그래요. 같이. 여러분들하고 저 같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트레이너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init 초기화해서 들고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어떻게 로딩할 건지. 우리 데이터는 허깅 페이지랑 좀 틀리게 생겼을 거 아니야?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체 프로젝트 아니면 회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면 또 틀리겠죠? 구조가 틀릴 거란 말이죠. 그 구조가 틀린 거를 위스퍼라는 모델에 딥러닝 모델에 인풋으로 넣기 위해서는 데이터 로드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메소드로 하나 들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매트릭스 평가 지표를 지정하는 거 WER, 뭐 CER, 뭐 기타 등등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게 해주고 데이터셋을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음성 데이터다 보니까 mp3나 웨이브 파일은 샘플링 레이트가 틀릴 수가 있어요. 뭐 40kHz로 할 수도 있고 뭐 8kHz로 할 수도 있는데 이 허깅 페이스는 제가 까보니까 16kHz로 그러니까 1초에 16,000번 샘플링을 해서 저장된 음성 파일만 처리가 가능해요. 그거로 바꿔주는 작업 그런 메소드 하나 넣고요. 그래서 요거 프리페어 데이터셋 있죠. 딥러닝이 원하는 구조, 샘플링 레이시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처리해 주는 거를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을 전부 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약간 특이한 게 학습할 때 언어를 좀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를 기반으로 학습을 할 거니까 예를 들어서 코리안이라든가 뭐 줄여서 KO 중국어면 차이니즈 뭐 CN JP 뭐 일본 뭐 기타 등등 이거를 언어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정하는 코드가 블로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정하는 거를 아그파스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자동으로 콱콱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고 트레이너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 자체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체를 만들어내서 실제로 런하는 거까지 구현을 하게 되면 다 끝나는 거죠. 얘는 그때그때 만들면 되고 사실 클래스 하나만 코딩하면은 끝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닛은 뭐 항상 만드니까 1, 2, 3, 4, 5, 6, 7 그러니까 7개 메서드가 있으면 되겠죠. 를 구현 하면 끝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학습을 다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택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 오픈 AI의 어택 플랜은 이렇고요. 요거에 맞춰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강의가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군데군데 잘라가면서 올리고 전체 소스 코드는 요 두 개 맨 끝에 있는 두 개의 파일 요거하고 요게 완성되면 그때 올리도록 할게요. 중간중간 끊어서 올리려니까 그것도 일이더라고. 그건 니네가 알아서 들으세요. 최종 코드 보면은. 예. 사실은 제가 손 코딩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어택 플랜인데 어택 플랜도 저는 제가 OT 못지않게 이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향후 확장성이나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충분히 고려하는 시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강의는 제가 이렇게 썰 풀면 다 안 듣거든요. 저도 알아요, 안 듣는 거. 근데 재미없더라도 요거를 듣고 따라오시는 게 훨씬 좋고요. 만약에 제 인사말까지 다 들으셨다면 충분히 다 숙지를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제 강의 진행을 좀 더 수월하고 정확하게 따라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 강의 어택 플레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실제로 파인 튜닝 코딩 작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